지금 태어났더라면 의대는 못 갔을 거예요. 왜 애들 얼굴을 한 달에 한 번씩 가서 보나? 박사를 하겠다고 하니까 집사람이 하고 싶으면 그리고 나서 후회를 많이 했죠. 아, 이걸 왜 했나. 안녕하십니까, 신통박사 지기열입니다. 오늘은 여울지 캠핑장을 찾아왔습니다. 와보니까 글램핑장도 있고 캠핑장도 있고 캠프파이도 있고 시설이 잘 돼 있고 또 아늑해요. 그래서 오늘은 색다른 촬영이 될 것 같고, 김포 지역을 많은 곳을 다녔거든요. 근데 이제 저에 대한 궁금증도 상당히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신통박사 지기열이가 어떤 사람인가 제 얘기를 해봐야겠다는 생각을 했고, 실제적으로 신경외과 의사로서의 삶은 솔직히 너무 바쁘게 살아요, 저도. 그런데 환자분들의 얘기를 들으려면 심적인 좀 여유가 있어야 돼요. 통증이 있는 환자들의 얘기를 들어드리는 건 굉장히 중요한 얘기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제가 정신적인 여유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캠핑장 오고 별도 보이고 하니까 또 이전 촬영에서 느끼지 못했던 그런 느낌을 느끼는 것 같아서 오늘은 상당히 재밌고 중요한 촬영이 될 것 같아요. 기대됩니다. 손에 살 때 이런 것도 잘했는데 못한다. 신통박사 저희 유튜브 촬영해 주신 윤석인 PD님이랑 작업을 한 4번 정도 했거든요. 예전에도 저를 물어보시더라고요. 나에 대해서 궁금한 거 많죠. 예, 저만이 아니고 구독자분들을 대신해서 원장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소개해 주실 수 있는 기회를 만든다는 생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소년 지교율은 어땠을까 궁금하거든요. 네, 제목이 굉장히 거창한데 저는 초등학교나 중학교 때는 많이 놀았어요. 그래도 공부는 꽤 열심히 했어요. 집에서 맞이였기 때문에 책임감은 굉장히 강했고, 고등학교 정도 가게 되면 자기가 무슨 일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많이 오는 건 사실인데, 가장 저한테 영향을 미쳤고 했던 것은 저희 할머님이셨어요. 많이 좀 불편하시고 아프셨어요. 그럴 때마다 고모네 댁에 가셨죠. 고모나 고모부가 의사셨고요. 할머님을 모시고 가는 역할을 제가 큰손주가 많이 했었죠. 거기 가보면 항상 흰 가운을 입고 환자들 진료하고 있던 저희 고모의 모습이 저는 굉장히 그게 좋게 보였었어요. 그래서 저는 고모한테 가장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그 덕분에 의사가 됐죠. 생각해보면 지금 태어났더라면 의대는 못 갔을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은 정말 우수한 친구들이 가거든요. 그런데 우리 때는 그렇게 우수한 친구들이 가진 않았어요. 물론 이제 공부를 잘해야 가는 건 사실이었는데 지금처럼 막 학교에서 한 사람이 가거나 그 정도는 아니었어요. 그래도 공부는 꽤 열심히 했어요. 집에서의 지교율의 모습 이렇게 제목을 잡는다면 어떻게 보면 저는 처음에 바로 의대를 간 게 아니라 다른 학교를 다니다 의대를 가게 된 상황이어서, 같은 학년 친구 동료보다 보통 3, 4살 정도 많았고 형의 대우를 받았죠. 근데 이제 그것들이 쉬운 일은 아니었어요. 내가 조금 먼저 해야 됐고 잘해야 됐고 하는 그런 짐 같은 것들이 따라다녔다고 볼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일도 레지던트 때도 제일 많았었고요. 집에 거의 못 들어갔었어요. 애들 얼굴을 한 달에 한 번씩 가서 보나? 뭐 그 정도밖에는 보지를 못했어요. 집에 가면 아빠 얼굴 잘 못 알아봐요. 아빠가 이렇게 안 나가면 울고 막 그랬어요. 그리고 아빠보다는 엄마한테 모든 걸 상의하고, 아빠는 그냥 뒤에서 든든히 지켜보는 거? 실제적으로 애들이 크고 성장을 하고 하는 것들은 집사람이 다 해줬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고, 저를 의사로 만들어준 사람은 집사람이라고 많이 생각을 해요. 참 감사하는 점이에요. 네. 전문의 자격증에서 멈추지 않으시고 이제 박사학위까지 따신 이유가 대부분 박사를 한다는 건 학교에 남아서 교수나 교원이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리고 박사의 과정이 굉장히 힘들어요. 솔직히 저희 집도 뭐 그렇게 여유가 있거나 그런 상태는 아니었는데 박사를 하겠다고 하니까 집사람이 그러더라고요. 한번 하는 건데 하고 싶으면. 그리고 나서 후회를 많이 했죠. 아, 이걸 왜 했나
하는 생각도 많이 했고 심사나 과정도 좀 길었고 좀 힘들긴 했지만 또 집사람한테 한 약속도 있고 좀 우연찮게 결정된 것도 많아요. 일상이 막 돌아가는 내용에서 대학원에서 서류가 오고 교수님이 이거 하라고 하는 순간에 결정이 되는 건데 이제 그렇게 결정을 하니까 후회되는 생각도 있고 그러죠. 그래도 이제 마치고 나면 아, 내가 이걸 좀 하기를 잘했구나. 또 거기서 얻은 것도 솔직히 많이 있고 그래서 그렇게 해서 하게 됐어요. 신통박사라는 이름으로 유튜브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게 된 계기가 신통박사는 신경통증학회가 제일 크죠. 이름은 너무 잘 지어주신 것 같고요. 수술하는 외과 의사가 항상 생각하기에 통증을 가진 사람들을 다양한 접근 방법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주사 놓을 사람은 주사 놓고 시술할 사람은 시술하고 그래도 안 되게 되는 수술적인 내용으로 접근하고 이렇게 단계별로 조정을 해서 균을 형성해 놔야 된다는 거죠. 첨보적인 재능이나 아무리 뛰어난 수술 기술이 있어도 환자 자체에 가지고 있는 환자 팩터가 갖추어지지 않으면 결과는 결코 좋지 않거든요. 환자들 통증 자체를 전인적인 방법으로 접근해서 필요한 것만 한다. 통증이 어디서 오고 근본 원인은 뭐고 가장 적합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뭘까?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하죠.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환자들한테 더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불이 죽네 이거. 불이 죽으면 안 돼 이거. 수술을 처음 한 할머니 시장에서 노점상 하시는 분이에요. 수술비가 없는 거예요. 의사 선생님 고맙습니다 편지를 쓰시고 지금도 가지고 있어요.